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첫 번째 특징주로는 미래에셋 증권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주라서 좋기도 하지만 오늘 장 전부터 계속해서 스페이스X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이 더 좋습니다. 장중에는 48,800원의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우주항공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소식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우주항공주로 묶기보다는 그래도 결국엔 증권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단순히 평가 이익이 올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이 기업의 본질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규모 평가 이익과 ROE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하나 뽑아왔는데요. 핵심 배경은 우선 혁신기업 투자, 그러니까 XAI와 스페이스X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평가 이익이랑 이를 기반으로 한 경상 ROE 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한국금융지주와 함께 탑픽으로 증권주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뽑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먼저 실적에 대해서 보자면 4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한 3,400억대 정도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나 이자 그리고 트레이딩 수익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현재 ROE가 사실 한국금융지주만큼 높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수준까지는 향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XAI와 스페이스X 관련 투자인데요. 4분기에 원래 기존에는 한 500억 원, 그리고 스페이스X 지분으로 인해서 1분기에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하였는데요. 오늘 XAI와 스페이스X 비용 절감을 위한 합병 소식이 있어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고 IPO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IPO로 인한 일시적인 일회성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에 있어서는 스페이스X와 XAI가 평가이익 기대감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상 ROE 대비해서 조금은 높은 PBR 구간에 일반적인 증권주들이 받는 PBR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은 해야겠지만 여전히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매도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켜보는 볼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묶여서 좋지만 결국에는 증권주로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점검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이지바이오 볼 수 있겠습니다. PB님께서는 공략주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사료와 관련해서 북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료에도 K자가 붙어서 K사료가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8% 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이지바이오의 주가도 이지하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지바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추천드렸던 기업이기에 기업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게만 요약해보자면요. 축성용 사료 첨가제랑 자돈 사료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료 첨가제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주요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2026년 예상 PER이 한 6배 중반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사료 첨가제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번 주에는 신고가 경신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징주로 갖고 온 이유는 이렇게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한 번씩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오늘 추천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9일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버티기만 해준다면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점검 도와드렸고요. 지난주에 신고가 경신에 이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를 공개해 볼 텐데요. 피비님께서는 샘CNS를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삼성전자 향을 봐야 되는 건지, SK하이닉스 향을 봐야 되는 건지, 더 갈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덜 오르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그중에서 샘CNS를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모든 업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는 사실 삼성전자 향 혹은 SK 향만 보는 것보다도 이 두 군데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테스트하는 그런 후공정 업체까지 우리는 이제 슬슬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샘CNS는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반도체 메모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불량인지를 검사할 때 쓰는 그런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HBM이나 DRAM이나 SSD 같은 메모리를 다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불량이 있는데요. 이런 불량이 없는지 전수 검사를 할 때 쓰이는 게 이러한 샘CNS가 만드는 부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낸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 축소되는 것이 그럼 왜 좋냐, 그리고 디램이 증가되는 것이 왜 좋냐를 파악을 해보자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낸드보다는 현재 디램 가격폭이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디램 쪽으로 사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모습 중에 하나는 사실 오늘 장과는 정반대로 어제 장에서는 반도체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서 샘CNS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그 상승의 질을 봤을 때도 이 수급 자체가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다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샘CNS에 대해서는 정말 큰 투자 포인트로는 낸드에 대한 비중은 축소되고 있지만 디램 비중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다면 현재 구간에는 10,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현재 급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수가는 11,000원 정도,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타이트하게 방망이 꽉 쥐고 가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샘CNS에 대해서는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이런 변동성에 적응을 할 때도 됐는데 적응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분명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4%대 급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하락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이제 강하게 하락이 나올 때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겁을 먹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지수가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이슈에도 이걸 핑계로, 이걸 트리거로 크게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이 한 번씩 나올 때 저는 부분 차익 실현은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하락에는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 금리 인상이나 펀더멘털의 근간의 이슈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부분 차익 실현이 아니라 패닉셀과 같은 경우에 조금 유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장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방 가능성은 열어놓고 수익이 크게 난다면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보는 것도 좋겠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